네, 2023년 4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송영길 게이트라 그래야 되나? 이정근 게이트라 그래야 되나? 참 이름 붙이기가 뭐하네요.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 게이트. 네, 이 사건을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유사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의 측근이었다가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 비리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 유동규의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정근 씨도 전후 과정을 보게 되면 송영길 씨랑 매우 가까웠던 게 확실합니다. 송영길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사무부총장을 시켰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서울 서초에서만 출마하는 뭐 그런 여성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력 여당의 사무부총장이 된 데는 당대표였던 송영길 씨가 그를 신임했다, 가까이 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이정근 씨가 지금 어찌 됐는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다. 그래서 송영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송영길의 유동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근 씨 핸드폰에서 이제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정근 씨하고 나중에 이제 사무총장이 되는 윤관석 의원이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윤 의원이 돈 봉투를 300만원짜리 10개를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받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10명이 나와야 10개를 다 주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5명이 안 왔습니다. 안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천 지역 두라고 또 한 의원은 안 주려고 했는데 부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인천에 있는 의원하고 또 다른 의원, 이 세 사람은 안 주려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3개를 뺏겼어. 그 5개는 불참하는 바람에 안 줬고 5개 남은 것 중에 3사람은 줄 계획이 없었는데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사실이 되면은 이때 불참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고, 이때 어떤 이유가 초청도 안 했는데 봉투 뺏어가듯이 간 사람들은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참 흥미로운 이런 내용까지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CBS 노컷 뉴스가 있습니다. 노컷 뉴스가 왜 이정근 씨가 왜 이런 폭로를 하게 됐을까? 그걸 풀었습니다. 권영철 기자하고의 대담에서 풀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요거는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의도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정근 씨는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박우식 씨한테 9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3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합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대충 잡아도 한 13억 가까이 되는데 검찰은 10억만 받았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형량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구형량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 이상을 때려야 되는데 3년으로 때렸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게 민주당의 의심입니다. 사실 이 9억 4천만 원 받고 3억 3천만 원 받은 거, 이때 이정근 씨가 공무원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공무원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 받은 돈은 알선수재 혐의가 아니라 뇌물 혐의가 됩니다. 뇌물 혐의가 되면은 징역 10년이 충분히 나옵니다. 알선수재가 되게 되면은 최고 형량이 5년입니다. 근데 지금 10억, 13억 정도를 봐야 되는데 10억으로 봐갖고 검찰이 3년을 때렸어요. 5년 때려도 사실 괜찮은 거죠. 근데 법원서 쭉 보다가 야, 이건 죄질이 나쁘다. 5년까지는 못 줘도 4년 6개월을 때려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뭔가 하면 검찰이 이정근이를 봐줬다, 구형할 때. 왜 봐줬느냐, 그걸 의심하는 거죠. 검찰의 입장은
상상적 경합을 거론합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고 알선수재를 했다. 두 가지를 본 거죠. 이게 이제 같은 돈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봐서 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행위로 두 개, 세 개의 죄를 범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범죄 행위 자체는 하나니까 하나의 죄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여러 개의 법률을 위반한 거니까 몇 개의 죄로 처벌해야 되냐 문제인데, 여러 개의 죄로 보는 설이 더 많죠. 근데 검찰은 한 개의 죄로 봐서, 이건 양개설이 있는데 3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더 때려줬다. 네,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봐줬느냐? 이거는 1심에서 4년 6월을 떼이는 바람에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뭔가 협조한 거다. 그런 의심입니다. 그리고 21년 10월 달에 이제 이 박우식 씨하고 이정근 씨 거는, 원래 박우식 씨는 사업가인데 이미 본인이 과거에 몇 개의 부정사건을 치렀기 때문에 전과가 있죠. 그러한 사람이 이정근 씨를 통해서 뭔가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검찰에 그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서를 했다는 거죠. 그 투서를 갖고 이정근 씨를 수사를 하니까 이정근 씨는 뭐 돈 준 사람이 했다는데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박우식 씨가 노웅래 의원한테도 6천만 원 줬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러 갔더니 노웅래 집에서는 또 돈이 몇 억이 나왔는데 그 돈은 10년 전인가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 받은 거다. 그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나? 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부조 부분은 건너뛰고 6억 6천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체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는 체포 안 된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현재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박우식 씨는 그렇게 불었습니다. 이제 이정근 씨랑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빼박도 못 하는데, 이정훈 씨가 자기 수사를 받으면서 이거와 별건에 이 강래구한테 돈을 받아서 송영길 캠프에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증거로서 민주당 측에서 보는 거는 이정근 씨가 구치소에 있거나 하면서 또 교도소에 있으면서 검찰에 자주 갔다. 자주 갔다. 이게 가준 게 뭐냐? 뭐 강래구가 돈을 모아온 거 전달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죠. 놀러 갔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서 뭐 특별히 한 얘기도 없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으면 참 힘들고 하니까 외출했다라고 보는 거죠. 봐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 왜 봐줬느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나는 내 죄를 내가 받는데, 유동규가 얘기했죠. 내 죄는 내가 받을 테니 이재명 네 죄는 네가 받아라 그랬듯이, 어쨌든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뒤를 안 봐주니까 그래 그럼 네 죄는 네가 받아라 하고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자기 핸드폰을 임의 제출했다. 이 임의 제출을 갖고 이제 시끄러운데, 사실 검찰이 이런 사건 수사하게 되면 반드시 이 핸드폰을 어떻게든 달라고 하죠. 안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 전에 이제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데 안 주는 방법이 없죠. 근데 안 줄 수가 없는데 임의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직접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자주 갔다라는 거를 하는데 몇 번 갔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 생활을 좀 편하게 했다. 그리고 이걸 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는 민주당이 이정근 씨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미 태양광 사업자 박시화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손절해서 딱 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이건 내 죄니까 내가 받으니까 네 죄는 네가 받아라 하고 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민주당은 이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지금 국힘당에서는 더노봉투당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죠. 빠져나와야 되니까 검찰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정황으로만 설명이 되지, 자기네가 돈 받은 거를 참 부인하기는 어려웠고요. 근데 천만다행인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현금으로 갔다고 돼 있으니까 받은 사람들이 은행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윤관석 의원도 ABCD 의원한테 줬다고 이정근 씨 핸드폰
녹음엔 들어있는데 나는 안 줬다라고 하고 그거 줬다고 수령해 간 사람도 나도 받은 사실이 없다. 현금 자체니까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버티겠죠. 네, 아마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살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씨는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긴 아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은 뭐 친해야 아는 거지 그게 아는 거냐 이렇게 되고 있으나 그거 갖고 선거법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실형을 받게 되면 100만 원 이상 실형을 받게 되면 그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 500억이 조금 안 되는 400몇억 원을 받았죠. 그거를 토해놔야 됩니다. 민주당은 죽기 살기로 지금 이재명 구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유동규가 틀렸다. 이 정진상, 김용동을 해서 딱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송영길도 지금 난 모른다 그러는데 뭐 이정은하고 각 사무부총장이 뭐 난 모른다. 이제 이화영도 지금 쌍방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걸리기만 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럴수록 이제 이정근, 유동규, 그 다음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점점 더 이제 마음이 상해서 더 큰 폭로를 하고 감정들이 극으로 가겠죠.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이 서로 뭡니까 죄수의 딜레마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근 씨가 제2의 유동규구나. 송영길의 유동규는 이정근이구나. 이런 구도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송영길 씨는 자기가 당대표를 할 때 윤관석 의원은 아직은 뭐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는 난 돈 받은 적 전해준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지만 어쨌든 그는 사무총장을 했고 이정근 씨는 사무부총장을 했는데 사무부총장이 태양광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 먹어서 감옥 갔다 그러면 더 이상 사과를 한다든지 뭐 더 이상 뭘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일체 없죠. 그러다 이번에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더 모른다고 하죠.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래구한테 또는 태양광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돌리다 보니까 이정근 씨는 정치적 백그라운드는 약한데도 부총장이라는 거 간 거니까 이건 매관 산 거고 저쪽에서는 판 거죠. 매관 매직이죠. 이걸 국민들이 놓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도마에 꼬리 자르듯이 띄어내는 거. 유동규 띄어내는 이재명이나 이정근 띄어내려고 하는 송영길. 이게 어떻게 민주당 전현직 대표들이 다 이래?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도의의 책임이란 건 전혀 없는 치사한 정치를 만들고 있죠. 이재명 씨는 자기가 여당의 지사로 있을 때 또 송영길 씨는 여당의 대표로 있었는데 그때 이런 짓을 했는데 좀 웃기죠. 이정근 씨가 송영길의 유동규가 됐다. 그러한 유동규를 그러한 이정근을 민주당이 어떻게 죽일 것이냐. 지금 이재명 막으려다가 송영길이 터지는 거는 어쩌면 못 막을 겁니다. 결국은 한 20명의 의원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20명이면은 그 의원만 출연해도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민주당이 와해가 안 되고는 어려웠고요. 다음 총선 못해요.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열리는 우리당 반드시 만들거나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자기 살려고 하다가 송영길 때문에 터집니다. 이정근한테 난 모른다고 하는 송영길이 버티기 얼마나 갈까요? 송영길 씨가 이제 6개월의 비자가 만료되면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될 거고 들어오면 들어와서 또 모른다고 하면 그것대로 문제가 될 거고 심각한 덫에 걸렸습니다. 쌍끌이 송영길과 이재명이 민주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